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디자인공학부 김한종입니다. 사실 앞에 분들이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도움이 될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제가 뭐 미래기술과 디자인은 새로운 일상이고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는 디자인 툴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해왔었고 또 제가 지금까지 툴을 개발하면서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공대 안에 있는 디자인 학부에 있어요. 그래서 좀 디자인이랑 엔지니어링이랑 이렇게 융합을 해서 좀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UI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실제 어떤 웹앱을 구현하는 부분 그리고 컨텐츠와 관련돼서는 그 사용자의 니즈를 뽑아내는 그런 리서치 단계부터 실제 AR이나 VR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교수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긴 한데 디자인도 너무 어려운데 교수님은 왜 구현까지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디자인 과정이 그런 기획부터 어떤 구현까지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과정이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우리는 뭘 하냐? 결국 이게 디자이너가 실제로 하는 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는 행위고 행동이고 또 액션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게 이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의 어떤 발상과 수렴 과정을 통해서 디자이너들이 어떤 문제를 찾고 또 해결 방안을 탐색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뭐 아까 이탕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고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디자이너들이 결국 뭘 하는 사람이냐 저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과연 뭘 하는 사람일까? 디자이너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디자이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행 디자인을 하시는 분도 있고, 구체적인 어떤 스타일링을 하시는 분도 있고, 2D 그래픽스를 다루는 분, 3D 모델을 다루는 분, 그런 되게 다양한 디자인 활동들이 있는데, 하는 게 다 달라 보여요. 다 달라 보이고, 다 다른 일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무슨 디자이너, 이런 그 직업에 대한 명칭들도 다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제가 디자이너가 뭔가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할 때 제일 그걸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인비전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만큼 디자이너가 하는 일을 뭐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인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인비전의 어떤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 장래의 일, 여기 보시면 이제 장래의 일이죠. 장래의 일이라는 거는 결국 미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마음에 그리고 뭐 상상하고 또 구상하고 계획하다. 이런 단어가 결국은 미래에 대한 어떤 상상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려내는 것이 이제 디자이너의 업이고 그 과정이 디자인 프로세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는 뭐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모델들은 많겠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말 심플하게 생각을 한다면 어떤 재료들, 뭐 예를 들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어떤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기술 같은 것도 있고 또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되게 많은 재료들이 되는데 이 재료를 특정한 도구나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 새로운 어떤 디자인 대상으로 인비저닝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인비전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방법은 많겠죠. 글로 쓸 수도 있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또 무언가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법들 중에
정말 디자이너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디자이너는 사실 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도널드 쇼의 Reflection in Actio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진짜로 액션을 하면서 무언가를 디자인 행위를 하면서 성찰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행동하면서 생각하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얘를 발전시키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짠 하고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디자이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요즘에는 디자인 툴이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툴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은 저희가 누리는 거의 모든 서비스들은 모바일 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모바일 서비스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 웹 서비스 이런 것들은 구현을 하기 위한 그리고 정말 그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한 툴은 너무 많고 또 잘 되어 있어요. 뭐 피그마라든지 뭐 스케치라든지 XD라든지 이런 툴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또 그 아까 이학문 교수님이 언택트 얘기를 하셨었는데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이런 툴들이 다 이제는 원격 협업 기능까지 갖추게 되면서 디자이너들이 너무 효율적으로 너무 잘 일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단계이죠.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 툴들은 많은데 사실 우리의 일상이 소프트웨어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좀 큰 스케일의 디자인 대상이었어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역 한슨센터잖아요. 이 당시에 그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물 중에 하나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도시에 심어지는 어떤 새로운 디자인 대상들.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보죠?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 스케일의 시스템을 진짜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고 이걸 테스트할 수 있나? 이 사이즈로 만들 수가 있나? 라는 걸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 거고요. 그리고 또 디자인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걸 또 다시 뭐 부쉈다가 다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서 이제 제가 처음 만들었던 이제 디자인 툴 같은 경우에는 인터랙티브 미니어처라는 거를 좀 활용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인터랙티브한 어떤 새로 미래의 버스 정류장이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툴은 사실 굉장히 심플한 툴이에요. 심플한 툴인데 포토샵에서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이 그 종이 미니어처에 프로젝션이 돼요. 그 위치에 딱 맞춰가지고 프로젝션이 되는 그런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그냥 프로젝션 되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툴을 디자이너들에게 줘봤어요. 줘고 이제 인터랙티브한 어떤 미래의 버스 정류장을 한번 만들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봤는데 뭐 물론 포토샵에서 만든 이미지를 쓰니까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시각화를 하고 또 미니어처를 막 이리저리 움직여봐요. 막 서로 이리저리 움직여보면서 좀 서비스의 어떤 흐름을 구체화하기도 하고 또 이제 팀으로 작업을 하면은 한 명씩 이렇게 사람 미니어처 모형을 이렇게 들고 이건 나야 저건 너야 이러면서 막 그 역할놀이를 해요. 막 인형놀이를 하듯이. 그러면서 어떤 소셜한 인터랙션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좀 재밌는 것들을 좀 관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버스가 왔을 때 버스 정류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리고 뭐 처음 보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뭔가 이 버스 정류장의 디스플레이가 새로운 소셜 인터랙션을 좀 하도록 뭔가 대화 주제를 던져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뭐 쇼핑과 같은 어떤 편리한 서비스를 버스 정류장에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런 툴을 통해서 이제 그 탐색을 해보긴 했었죠. 근데 물론 이런 툴을 만들 때도 기술적인 고민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뭐 완전히 새로운 툴로 만들 거냐, 어떤 독립적인 툴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좀 디자이너에게 친근한 툴과 연계를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포토샵 플러그인 형태로 이제 툴을 개발을 해서 포토샵에서 이제 플러그인에서 버튼을 누르면 바로 프로젝션이 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기술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위해서 만든 기술이기도 해요. 원래 이제 AR 마커라는 게 필요해요. 이제 미니어처 그 실제 세계에 있는 오브젝트를 프로젝션 시스템이 이렇게 추적을 해서 그 위치에 딱 이미지를 씌우려면 저렇게 이제 검은색 사각형의 아주 못생긴 저런 마커가 미니어처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디자이너는 저런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포토샵으로 만든 아주 멋지고 예쁜 이미지를 이 미니어처에 딱 씌우고 싶은데 저런 마커가 붙어 있으니까 저런 거에 가려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없앨까 굉장히 많은 그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택을 한 게 반사 시트에다가 흰색으로 저렇게 그 마커를 새겼어요. 마커를 새기고 이제 적외선을 쏘는 거죠. 그래서 적외선을 쏴서 카메라만 저 마커를 볼 수 있게 하고 사람 눈에는 거의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가 그린 이미지를 온전히 미니어처에 담을 수 있도록 이런 기술들을 이제 적용을 했죠. 근데 이런 툴 하나를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를 되게 많은 디자이너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툴이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뭐 프로젝터도 필요하고 적외선 필터가 달린 뭐 카메라도 필요하고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좀 범용적이고 좀 더 대중적인 툴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개발했던 이런 툴은 좀 실험적인 툴로 끝났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 툴을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일단 그 디자인 대상이 명확하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다음 발표자분이 이제 아마존 분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좀 집중했었던 디자인 대상은 아마존 고라는 무인 상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구매를 하고 싶은 상품을 고르고 나가기만 하면 이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이런 이런 공간 서비스였는데 이런 환경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특정한 툴을 사용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기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품 집어서 나가면 결제되는 굉장히 간단한 플로우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 안에서 이제 물체를 인식하고 또 사람들을 인식하는 그런 기술로 인해서 등장한 서비스고, 또 공간과 어떤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가 또 공존하는 그런 복잡하면서도 좀 적절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번에 툴을 개발을 했죠.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툴 같은 경우에는 좀 디자인 프로세스 자체를 좀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툴의 인풋과 아웃풋을 기존의 프로세스, 기존의 디자이너가 하는 일들과 좀 잘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를 했죠. 한 가지는 이제 디자이너가 어떤 걸 만들기 전에 어떤 행동들을 하냐, 그러면 사람을 이해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구상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쓰는 방법들이 뭐 유저 전이라든지 전이맵이라든지 뭐 페르소나라든지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한다기보다는 이제 설명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 방법들을 다루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으로는 뭔가 간단한 제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를 그냥 시안으로 표현하기에 너무 다양한 툴들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어떤 특정 공간이 있고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뭐 어떤 새로운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이런 좀 복잡한 대상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보니까 보통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사건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비디오를 찍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걸 봐서 그 시나리오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툴의 앞 뒷단에 이렇게 맞춘 거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전이맵처럼 어떤 사람의 동선을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특정 순간에서 사람이 여기서 뭐 어떤 무슨 일을 하다가 그 다음 시점에서는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행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그 동선을 정의하도록 했고 보통 이제 비디오 에디팅 툴들은 이제 시퀀스를 장면별로 놓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추가를 해서 동선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케치나 이미지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툴이 어떤 2.5 차원의 애니메이션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VR로 또 연동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공간적인 거, 사람의 흐름, 뭐 행동의 흐름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스케치 수준의 어떤 초기 아이디어들을 디자이너들이 뭔가 사용자의 시점에서 미리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아이디어를 다른 누군가, 뭐 다른 이해관계자나 뭐 다른 팀원들과 공유할 때 이 정도의 툴이 있으면 좀 그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툴을 만들기 위해서도 뭐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가 고려가 됐었어요. 뭐 캐릭터의 어떤 행동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구상을 하기도 했고 또 웹에서 3D를 가시하기 위한 어떤 웹 3D, 웹젤 이런 그 기술들을 또 공부를 해서 구현을 하기도 했고 되게 다양한 걸 넣을 수는 있었지만 사실 핵심적인 거는 디자인 프로세스나 어떤 결과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부분이 더 관심이 갔었어요. 그래서 또 디자이너들에게 이제 줬죠. 뿌리고 이제 좀 미래의 집이라든지 뭐 오피스라든지 뭐 공공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음성 인식을 하는 어떤 가전이라든지 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부르면은 쓰레기통이 와요. 정말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있고 뭐 오피스에서 뭐 좀 공동의 어떤 스케줄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버스킹 할 때 요즘에는 동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저렇게 QR코드로 도네이션을 한다든지 그리고 처음에 목표했던 어떤 아마존 고와 같은 시스템을 다시 이 툴을 통해서 한번 구현해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테스트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례로는 뭐 더 큰 스케일에서도 워킹을 할까? 뭔가 뭐지? 뭐 좀 조금 더 도시 레벨의 어떤 디자인에서도 잘 워킹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떤 걸 만들어 보면 될까?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이제 RCA랑 카이스트가 같이 콜라보레이션 워크숍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사회적 도시 경험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때가 지금 우리가 지금 DDP 포럼을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제 DDP가 없었어요. 한창 이제 계획이 되고 막 공사를 시작했던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2012년도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서울시와 이제 그때도 이제 서울 디자인 재단이 같이 서포터로 참여하기도 했었고 동대문 지역의 어떤 새로운 도시 경험을 디자인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제가 이때 학생으로 여기 이 워크숍에 참여를 했어가지고 막 동대문 지역을 돌아보고 뭐 어떤 새로운 도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나 우리 디자인과 새로운 어떤 경험을 주는 공간으로 되게 잘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사례를 뽑았는데 이 사례들을 뽑아가지고 다시 이 툴을 통해서 만들어봤어요. 마치 리버스 엔지니어링처럼 이 툴을 가지고 이때 표현했던 거를 다시 표현하면 잘 표현이 될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전통시장에서 가로등을 이용해서 길 안내를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 상인들, 그러니까 상인들로부터 어떤 특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플랫폼 같은 거, 그래서 뭐 단추 달기라든지 뭐 순댓볶음 만드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아이디어도 있었고, 또 신문고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거, 뭐 억울한 거 억울한 거라고 하기에는 뭐 어쨌든 동대문 지역에서의 어떤 메시지 같은 거를 쓴 다음에 북을 치면은 건물에 이렇게 프로젝션 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장치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디자인 했었나를 돌아보면 건축 모형 같은 걸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종이 목업이나 합성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작동되는 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툴을 가지고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를 다시 거의 한 7, 8년 뒤에 다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잘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아주 만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로 넘어오면은 그 결국 제가 재료를 가지고 도구로 디자인 대상을 만드는 게 이제 이런 프로세스, 디자이너가 하는 어떤 인비저닝 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재료가 새로운 디자인 대상을 만들어내고 또 이거를 디자인 대상이 생기니까 도구에 대한 니즈가 생겨서 새로운 도구가 만들어져요. 근데 아까 이탁영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좀 연관이 있는데, 이런 재료로서의 어떤 기술이 다시 도구를 만드는데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디자인 프로세스가 완전히 변한다거나 뭐 디자이너가 어떤 특정한 미래를 인비저닝하는 과정 자체가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오히려 기존에 만들 수 없는 거를 만들게 하거나 더 쉽게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도구들이 계속 새로 생겨나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미래를 꿈꾸고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디자이너를 통해서 해요. 왜냐하면 그걸 그려주니까, 사람이 원하는 거를 알아차리고 그걸 뚜렷하게 만들어주니까 디자이너를 통해서 미래를 상상하고 꿈꿔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기술이 잘 도와준다면 새로운 도구에 적용이 되고 또 더 많은 도구를 만들어내고 디자이너가 이런 엠비저닝하는 그 과정을 도울 수 있으면 정말 좋은 미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